자, 일단 자유시로 대한독립군단이 이동을 했어요. 그리고 자유시로 이동한 대한독립군단은 소련 내전에 참전을 합니다. 어디에 참전한다고요? 소련 내전에 참전한다. 여기다 좀 써보시죠. 소련 내전에 참전을 하죠. 이때 소련 내전은 적색군과 백색군으로 나눠져서 내전 중이었어요. 적색군과 백색군으로 나누어져서 내전을 펼치고 있었는데 이때 대한독립군단은 어디에 들어가요? 적색군의 용병이 됩니다. 그러니까 적색군의 용병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때 이동했던 시기가 12월 말이니까 이때가 되면 자유시로 이동한 거는 언제쯤 될까요? 1월이에요. 1월. 1921년이 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1921년이에요. 그러니까 1년 한 거네. 1년. 그지? 그러니까 1시간 1년. 오늘 4시간 하면 1924년에 끝나는 거죠. 1921년이 되면 이 자유시로 이동했던 대한독립군단이 큰 참변을 당합니다. 이걸 이제 자유시 참변, 흑화사변이라고 하는데 이 자유시 참변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이야기를 좀 해야 돼요. 자유시 참변, 자유시 참변입니다. 자유시 참변이 일어나는 그 원인을 좀 보면 일단 첫 번째는 우리나라 독립군들이 이때 당시에 이념 논쟁이 있었어요. 무슨 논쟁? 앞에 좀 죄송합니다. 욕해서 띠발 그놈의 이념 논쟁. 이게 대한민국을 완전히 갉아먹는 거거든요. 지금도 무슨 말만 하면 저 새끼는 좌파 새끼야. 저 새끼는 뭐라고 하더라? 꼴통 보수야. 정말 진짜 좀 그만 좀 합시다. 좀. 이 싸우는 와중에도 쟤는 거의 이때 당시에 독립군들 중에 공산주의자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왜 독립군들 중에 공산주의자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는지는 본 강의를 들으면 좀 이해가 돼요. 이것도 좀 길거든요, 이야기가. 근데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많았는데 이 공산주의자들 내부에서도 이제 파벌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상해파 고려 공산당과 이르쿠츠파 공산당이 이제 그런 공산당이 있었는데 상해파 고려 공산당은 좀 중국 스타일의 공산주의고 이르쿠츠파 공산당은 좀 소련 스타일의 공산주의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아무래도 이제 소련의 적색군 입장에서는 독립군들의 지휘부를 누가 차지하길 바랬겠어요. 그렇죠. 소련 쪽에 어떤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잡기를 원했겠죠. 그래야 좀 이야기하기도 편하고 또 이렇게 운영하기도 편했을 테니까. 독립군 내 지휘권 다툼이 일어나요. 말은 지휘권 다툼인데 이 안을 들여다보면 이념적인 것들이 깔려 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넌 미국 편이야? 난 중국 편이야? 이런 거. 넌 뭐야? 넌 친일이야? 난 반일이야? 이런 거. 이게 다 이념이죠. 이런 것들도. 혹시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아니 국사 선생님 당연히 반일이 돼야지 그런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고. 본질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야. 본질은. 그리고 나는 매번 얘기하는데 난 일개 학원 강사야. 아무것도 몰라. 내가 많이 알면 대학 교수하지. 여기서 뭐 이러고 있겠어. 아니 솔직히 우리끼리 그냥 하는 얘기예요. 그잖아요. 또 이렇게 얘기해. 그래? 안 배워. 아니 여러분들 가르칠 정도는 되고. 그러니까 내가 막 그런 얘기를 논쟁을 하고 역사 학계의 논쟁을 내가 그러려면 뭐하러 여기 있어. 내가 교수하지. 응?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보면 이제 독립군 내 지휘권 다툼이 일어나는데 이 지휘권 다툼 내부에 보면 좀 이념적인 것들이 깔려 있었다. 그럼 이 지휘권 다툼 내에 이념적 논쟁이 있었는데 이 이념 논쟁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공산주의자와 반공 그런 건 아니고 둘 다 공산주의인데 상해파
고려 공산당이라고 하는 애들과 그 다음에 이르쿠츠파 공산당이 있었다. 이쪽은 이제 바길리아라는 사람이 지휘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쪽은 오하묵이라는 사람이 지휘권을 갖고 있었어요. 바길리아, 그 다음에 오하묵,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소련 적세군 입장에서는 이 독립군의 지휘권을 누가 갖기를 바랬던 거예요. 보세요. 누가 갖기를 바랬겠어요. 그죠? 이르쿠츠파 공산당이 갖기를 바랬겠죠. 그래서 이제 이르쿠츠파 공산당과 적세군이 연합을 해서 말을 잘 듣지 않는 상해파 고려 공산당과 싸움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갑자기 이게 전투로 변하면서 실탄 사격을 막 하고 그래요, 서로. 그래서 독립군이 1000명이 죽어. 이게 우리 독립군 역사상 가장 큰 비극이죠. 그리고 독립군들끼리 싸우다 죽은.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내부에서 총질하는 거는 안 돼. 알겠어? 내부에서 총질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얘기해봐. 이 독립군 한 명 한 명을 길러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독립군 자금을 내고 그랬겠어. 그 이 사람들 기르려고. 그렇잖아? 근데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그냥 쏴버리면, 실제로 그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었죠. 실탄이 막 날라오니까 항복을 백기를 흔들면서 협정을 하는데, 우리가 총 쏘지는 말자. 그냥 칼로 죽이자. 이게 실탄 하나하나가 다 우리 국민들의 독립군 자금으로, 군 자금으로 온 건데, 이걸 우리가 상대방을, 우리 일본군 쏘자 이거는. 그러고 싸웠대잖아. 소련 적세군과 독립군이 연합을 한 거죠. 이르쿠츠파 공산당. 공산당이 연합을 해서 원래는 이제 상해파 고려, 이게 순서는 이래요. 중요한 거 아니니까 너무 깊숙이 들어가지 맙시다. 상해파 고려 공산당에게 무장 해제를 요구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군인들한테 무장 해제하라고 그러면 군인들이 무장 해제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무장 해제를 거부했죠. 그러다 이제 이게 이제 참변이 일어난 거예요. 상해파 고려 공산당을 연합해서 공격을 한 거다. 1천여 명의 사망자가 나온다. 도합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쪽도 상해파 고려 공산당도 공격을 했을 테니까. 그래서 되게 웃긴 게, 이제 전투가 끝나고 났는데 독립군들이 이제 정신을 막 이제 흥분해서 막 빵빵빵 쏘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흥분이 딱 가라앉고 나니까 자기네들이 이게 뭐 한 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자기네들 스스로도. 이게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여러분들 그런 거 알죠? 우리 공군 조종사들 막 전투기 이렇게 맞아가지고 격추되기 전에 탈출하잖아요. 그 왜 탈출하는지 알죠? 왜 탈출해요? 전투기 하나만큼 이 사람 만들려면 돈이 들어요. 공군 조종사 하나 제대로 된 사람 키우려면 전투기 하나 값이 든다고. 좀 거짓말 좀 쳐서. 그러니까 둘이 같이 죽어버리면 국가에서는 피해가 엄청난 거야. 근데 이렇게 많은 독립군들이 죽었으니, 그것도 일본에 의해서도 아니고. 그래서 결국 이 사건 이후에 독립군 활동은 굉장히 위축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전투를 정상적으로 해서 적군에게 맞아서 피해가 있잖아요. 그럼 이쪽에서 의지가 다져지는데, 이렇게 내부에서 총질해서 죽잖아요. 그러면 산 사람도 망연자실이야. 그래서 내부 총질하면 안 된다는 거야. 맞은 사람도 아픈 게 아니고 그냥 어이가 없는 거지. 그렇잖아? 다른 학원 한국사 선생님이 내 수업을 까. 이해가 돼. 그래서 그쪽도 살려고 하는 거니까.
뭐 매핑은 뭐 시간도 너무 길고 뭐 공무원 한국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암기하는 거 아니야? 그럼 뭐 암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느냐를 가르쳐 줘야지. 저렇게 주저리 무슨 쓸데없는 얘기해 가면서 시간만 잡아먹고 이건 너무 비효율적이다.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다고. 근데 같은 해커스 선생님이 그러면 안 되지.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얘기해. 그럼 이해돼 나는. 근데 그러면 그들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게 봐. 그럼 씨발 앞글자 따고 있어. 그건 방법이 아니야. 그런 거는. 그런 건 교육 방법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방법을 제시하지도 않으면서 이걸 까면 안 되지. 만약에 저는 얼마나 악랄한 사람이냐면 만약에 그쪽에서 까. 근데 내가 그쪽을 봤어. 근데 그쪽이 더 좋은 것 같아. 그럼 난 내일부터 바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수험생들을 위해서 바꿔야지 당연히. 그쪽이 더 좋으면. 내부에서 총질이 이게 문제야. 이제 정신을 못 차리거든. 맞으면 뒤에서 쏘는 거니까 이건 뭐 방법이 없어. 돌격 앞으로 막 이러는데 뒤에서 총 날라오면 방법이 없다고. 맞으면 이 장난아. 이 뭐 실질적으로 2년간 맛이 가요. 독립군들이 맛이 완전히 가버린다고. 전투 의지뿐만이 아니라 독립군 활동에 위축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독립군 활동이 위축되자 아니다. 이걸 좀 어떻게 좀 추스려 봐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독립군 재정비 노력이 일어나요. 이게 1923년이라고. 이해되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 내부 총질 때문에 독립운동사 2년이 날아간 거야. 이 한 달 1년이 금쪽 같은 시간이었을 텐데. 여러분들은 좋겠지 뭐. 23년으로 점프했으니까. 22년은 없구나 뭐 이러면서. 23년이 되면 이제 독립군 재정 저 여러분들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좀 저기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저는 웃기려고 수업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좀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래? 뭐 이 새끼 재미도 없는데 왜 이렇게 자꾸 웃기려고 그래? 뭐 이러면 안 되고 그냥 웃기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1923년이 되면 독립군 재정비 노력이 일어납니다. 이 과정에서 이 재정비 노력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 바로 대한통일부가 일단 먼저 결성이 되는 거예요. 뭐가? 대한통일부. 근데 이 대한통일부도 되게 웃긴 게 대한통일부가 나중에 뭐 통일부로 뭐 이렇게 막 나눠져요. 근데 대한 할 필요 없어. 그냥 독립군 재정비 노력을 위해 대한통일부가 발족을 했는데 이 대한통일부에서 결국은 독립군 재정비에 성공을 한다. 결국 이 대한통일부에서 독립군 재정비에 어떻게 성공하는 거냐?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라는 3부를 결성시켜요. 참의부 이게 23년, 그 다음에 정의부 이게 24년, 신민부 이게 25년, 이렇게 3부가 결성된다. 몇 부가? 자, 요거를 이쁘게 해서 3부라고 하는 거야. 3부. 이게 독립군이에요. 그러니까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이게 독립군 이름이라고. 3부가 결성되었다. 그리고 이 3부의 위치를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이 3부의 위치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 쓰시고 나서 좀 보세요. 여기 압록강서부터 요 압록강 일대 요쪽이 참의부 관할 지역이에요. 뭐 관할 지역? 여기 이제 참의부 관할 지역이고, 그 다음에 여기 길림 봉천성 일대 여기가 정의부 관할 지역이에요. 정의부. 그 다음에 북만주 요 위에 요 맨 위쪽 요쪽이 신민부 관할 지역이야. 그래서 밑에서 위로 쳐서 올릴 때 외울 때 앞글자를 따서 참정신. 선생님 앞글자 따면 안 된다며. 딸 수도 있어. 참정신. 뭐라고요? 참정신. 이렇게 외우면 된단 말이야.
다 인생은 내로남불이야. 알겠어? 내가 하면 전략적으로 필요한 거고 남이 하면 안 되는 거야. 이쪽이 참정신, 외우실 때 참정신 이렇게 외우세요. 근데 왜 이거를 관할 지역을 외우라고 하느냐, 이 부분이 해결돼야 돼. 이게 그냥 독립군이면 독립군들은 왔다 갔다 하니까 이 관할 지역이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독립군이면서 이 자체가 민정자치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는 한인들을 통치하는 기구예요. 그래서 관할 지역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이 3부를, 자 보세요. 이제 이 3부를 우리가 어떻게 시험 문제 내냐면, 이 3부의 성격이 있을 거 아니야. 3부의 성격은 민정자치기관이면서 이거 하나가 자체적인 독립군이다 이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민정기구이면서 군사기구예요. 민정기구이면서 이거 자체가 뭐다? 군사기구다. 그럼 다시 한번 해봅시다. 연습을. 참의부다. 그러면 이제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냥 민정기구니까 뭐 참의부 이러면 뭐라고 해야 되는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서간도에 있는 그 자치기구, 그러니까 구청 같은 거야. 이 지역의 구청, 시청 같은 거지. 그리고 참의부 자체가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뭐다? 독립군이다. 민정기구면서 군사기구다. 아니 오늘 인문서 특강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기 그 책 자체가 인문서거든요. 처음 들어갈 때. 민정기구이면서 군사기구이다. 이게 성격이야. 조심은 안 돼. 자, 그리고 이 3부가 이제 만들어졌더니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게 또 문제네. 왜?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네들끼리 자멸한 줄 알았는데 이 또 씨알 또 씨알 또 폈어. 무궁화야? 그러니까 이제 일본은 정말 머리가 아프죠. 이렇게 되면 다시 독립군들이 다시 재정비를 해서 다시 살아나는 거는 아마 일본군 입장에서는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면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일본이 이거 다 알고 있겠죠.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첩보 밀정들이 다 있기 때문에 참의부가 다시 설립됐다 이런 거 다 알고 있어. 내부 상황들을. 그래서 이제 1925년이 되면 미스야 협정이라는 걸 체결을 해서 독립군 탄압이 다시 한번 이루어져요. 무슨 협정? 미스야 협정. 이 미스야 협정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중국사를 잠깐만 얘기할게요. 중국사 없이는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제가 농담으로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한 50 가까이 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사람을 딱 보면 저 사람이 고수구나 이런 게 딱 느껴져요. 그럼 그 사람을 안 건들죠. 그러니까 우리 무협지 같은 것도 보면 제가 매번 얘기하는데 이렇게 지나가다가 기운이 이상하구나 이러면서 지나가잖아, 고수들끼리는. 근데 하수는 꼭 한마디씩 하지. 어디가? 뭐 이러잖아. 그러다 이제 맞는 거 아니야. 시비를 걸다가. 그런 거 많이 보죠. 그러니까 제가 살면서 느끼는 건 이게 고수만 고수를 알아보는구나. 그러니까 하수들은 고수를 알아볼 수가 없죠. 왜? 그런 눈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미스야 협정을 이해하려면 이 개념이 왜 중요하냐? 고수만 고수를 알아보죠. 하수는 고수를 잘 못 알아봐. 그러니까 선택을 하는 거야. 근데 살다 보니 제가 또 뭘 느끼는지 알아요? 띠떼끼는 띠떼끼를 금방 알아봐. 딱 보면 띠떼끼 금방 알아봐. 그걸 알아보는 애는 얘도 띠떼끼라는 얘기 알겠어? 그래서 착한 사람들은 뭘 당하는 거야? 사기를 당하는 거야. 띠떼끼는 절대 사기를 당하지 않아. 알겠어요? 왜? 지가 띠떼끼니까 보면 알아요. 금방 이 새끼 띠떼끼구나 이러고 확 끊어버리죠. 근데 아닌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는 거란 말이야 원래. 만주라고 하면 안 돼. 중국의 1911년에 중국이 이제 중화민국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어요.
청왕조를 멸망시키고, 이게 이제 순원이라는 사람이죠. 순원. 이 순원이라는 사람이 이제 중화민국을 탄생시켰는데, 이후에 중국이 대륙이고 이렇게 크다 보니까 이 중국 통치에 어려움을 겪어요. 왜냐면 청왕조일 때만 해도 주변국들이 제후가 돼서 막 조공을 바치고 이런 시스템인데, 이거는 이제 중국 전체를 지배하려니까 어렵죠. 그래서 이제 착안해낸 방법이 원세계라는 사람이 주장한 게 바로 군벌 통치예요. 그 지역에 이제 힘을 가지고 있는 군인들이 중심이 돼서 우리 신라 하대로 얘기하면 호족들처럼 그 지역을 자체적으로 통치하자, 이런 거예요. 제안을 했는데 중국의 그 거인이었던 이 순원은 그걸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을 넘기죠. 이건 이제 순원의 어떻게 보면 좀 진짜 대인배적인 결단이죠. 그렇게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순원이 원세계에게 넘깁니다. 그리고 이제 원세계 위안스카인데, 이 원세계에 의한 중국 통치가 이루어지면서 말 그대로 군벌 통치가 시작돼요. 근데 이 군벌 통치가 시작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만주 지역에 그 원세계 위안스카이가 신임하는 군인 하나를 이 만주 지역의 통치를 맡겨요. 이제 그 사람이 장쩌린이라는 인물이에요. 근데 이 장쩌린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물론 중국인 중에서는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싫어해야 되는 인물이에요. 왜냐면 이 장쩌린이 띠떼끼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때문에 결국 나중에 이 만주가 어떻게 되냐면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만주가 일본한테 넘어가요. 그게 만주 사변이에요. 그리고 만주국이 되죠. 그러니까 괴뢰 정부를 여기다 세워요. 이게 장쩌린이라는 사람이 일본과 밀약해서 이거 다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장쩌린이라는 사람 밑에 우진이라는 이제 그 총무를 맡는 사람이 있었는데, 경무국장이 있었는데, 장쩌린이 딱 등장하는데 조선 총독부 경무국장이었던 미시야라는 사람이 딱 하고 사전 조사를 딱 해보니까 띠떼끼야. 나도 띠떼끼인데. 근데 띠떼끼는 띠떼끼를 금방 알아보거든요. 그래서 이 장쩌린과 협정을 맺은 거예요. 협정의 내용이 뭐냐? 간단해요. 만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한국 독립군들 소탕해달라 이거예요. 그리고 머리 2당 얼마씩 주겠다. 갖다 주면, 총독부로 신병 인도하면 무장 해제시키고, 독립군들 잡아다가 조선 총독부로 넘기면 내가 돈 주겠다 이거야. 뭐 예를 들어서 한 머리 하나에 뭐 10만 원씩 주겠다. 이때 이제 장쩌린 밑에 있던 우진이 이제 협상을 했는데, 실제로 협상은 우진이 가격을 가지고 흥정을 해요. 이런 게 띠떼끼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때 당시의 역사적 상황이, 일본이 군사력이 계속 일본의 군사력이 강화되는 상황이었고, 일본이 중국을 침략할 거라는 것은 지나가는 고양이 개도 알 때예요. 그러면 만주 지역에서 싸우고 있는 한국 독립군들을 중국인 입장에서는 밀어야 돼요, 죽여야 돼요? 밀어줘야죠. 왜냐하면 자기네들보다 먼저 앞장서서 일본과 싸우고 있는 거니까. 이게 적의 적은 나의 편이거든. 이건 전쟁사에서 기본 아니에요? 적의 적은 나의 편이야. 그러면 한국 독립군들을 밀어줘야지. 근데 이 협정을 맺은 거야. 그래서 실제로 이 협정 맺고 나서 많은 독립군들이 희생돼요. 이 만주 군벌에 의해서. 이제 사료에 보면 뭐 이런 내용이에요. 만주 지역에서 무장하고 있는 한국 독립군들을 조선 총독부로 인계하면 뭐 얼마 정도의 보상을 해주겠다. 뭐 이런 거죠. 무장 해제시키고 뭐 이런 것들. 만주 군벌과 조선 총독부 미시야, 이게 경무국장이었는데, 미시야 사이에 체결된 독립군 탄압협정이다. 실제로 미시야 협정이 체결되고 나서 독립군 활동은 어떻게 된다고요? 위축된다. 그러면 1920년대 이제 후반으로 넘어와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수업할 때 중서희가 이런 식으로 수업하면 문제 유형이 뭐 같아요?
이건 순서야. 앞으로 이제 저한테 수업이 들으실 일 있으면 이건 그냥 얘기 안 해도 돼요. 중서이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저렇게 연표를 그리고 있다. 그러면 문제 유형은 거의 순서를 묻는 거야. 순서. 그러니까 미세아 협정이 먼저냐, 뭐 자유시 참변이 먼저냐, 자유시 참변이 먼저냐, 간도 참변이 먼저냐. 근데 이런 것들은 잘 보세요. 지금 듣고 계시니까 이런 것들은 암기하는 게 아니야. 알겠어요? 그냥 스토리를 잘 들어서 연결시켜 놓는 거야, 머릿속에서. 이건 스토리보다 제가 문학 작품에서 쓰는 표현인데 이건 플롯이라고 그래. 플롯. 그러니까 스토리보다 플롯이 있어야 돼. 역사를 공부할 땐. 그러니까 왜 자유시 참변이 일어났는지 그걸 알아야 자유시 참변이 잘 잊혀지지 않는 거야. 왜 간도 참변이 일어났는지. 그러니까 간도 참변이 왜 일어났는지를 알려면 청산의 전투를 알아야 돼. 청산의 전투가 왜 일어난지 알려면 훈춘 사건을 이해해야 되고, 훈춘 사건을 왜 일어난지 알려면 또 위에 봉오동 전투를 알아야 되는 거야. 이게 플롯이야, 플롯. 왜?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왜 돌아가셨는지가 중요한 거야. 20년대 후반이 되면 이렇게 독립군 활동이 위축되니 이걸 극복해 보자라는 노력이 일어나겠죠. 이걸 좀 극복해 보자.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삼부 통합운동이 발생하는 거야. 이게 이제 나눠져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피해를 본다. 그래서 이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를 하나로 뭐 해보자? 통합해보자. 그래서 이 위축을 극복하기 위해서, 독립군 활동을 극복하기 위해서 삼부 통합운동이 전개된다. 근데 이 삼부 통합운동도 하나로 합치려고 했는데 하나로 합치지 못해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게 근데 두 개로는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통합은 성공하지 못한다. 통합 성공을 못한다. 오케이. 그러나 몇 개로는? 두 개로는 좀 줄인다. 그러나 두 개로 축소된다. 그럼 이 두 개가 어떻게 되느냐? 남만주 지역, 북만주 지역 이렇게 나누어서 기억하시면 된다. 남만주 지역은 국민부라는 새로운 단체가 만들어집니다. 북만주에서는 혁신의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지죠. 원래 혁신의회가 먼저 만들어져요. 이게 1928년에 만들어지고요. 국민부는 29년에 만들어집니다. 지금 우리는 20년대 후반의 만주 상황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몇 년대 후반? 20년대 후반 만주 지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나눠져요. 그리고 이 국민부는 원래 국민부 산하라고 돼 있는데 그런 것까지 알 필요 없어. 그냥 국민부는 조선혁명당으로 이름이 바뀐다고 해도 돼요. 뭐로 이름이 바뀐다? 조선혁명당으로 이름이 바뀐다. 요게 30년이야. 그 다음에 혁신의회는 한국독립당으로 이름이 바뀐다. 이것도 30년이야. 그리고 조선혁명당 산하 독립군 부대가 하나 만들어지는데 이게 조선혁명군이에요. 그러니까 조선혁명당의 군대. 그러니까 조선혁명당 군. 이게 이제 조선혁명군이에요. 조선혁명군. 이게 총사령관이 원래는 이진탁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알 필요 없고 이게 명예만 걸어놓은 거고 양세봉이라는 사람이 사령관입니다. 양세봉. 그 다음에 한국독립당은 한국독립군을 운영하는데 이 한국독립군의 사령관은 지청천이에요. 지청천은 이게 성이 이분이 지씨인데 이게 지씨가 그렇게 많은 그 성이 아니죠.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이 아니라서
이게 이제 지시 탄압이 엄청나요. 이분의 활동 때문에. 그러니까 만주에서 이분이 엄청난 활동을 하니까 국내에서 지시들이 맥없이 탄압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공문서상에 32년도부터 성을 이시로 바꿔서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공문서상에는 이청천으로 돼 있어요. 이청천. 이게 같은 분이에요. 야, 이름이 두 분이 같구나. 이러면 안 돼. 같은 사람이야. 지청천.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 지청천도 바로 일본 육군사관학교 출신입니다. 그리고 여기 한번 보죠. 이 조선혁명당, 조선혁명군, 한국독립당, 한국독립군이 이제 왜 시험 문제에서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출제되는지를 지금부터 이제 알아보셔야 돼요. 이게 이제 이게 시험에 그러니까 항일 무장투쟁사 전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게 이거예요. 왜 많이 나오는지를 이제 지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왜 많이 나오는지. 지도를 좀 한번 그려볼게요. 국민부가 관할하는 지역. 이 남만주죠, 이쪽. 여기가 국민부예요. 국민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쪽이 혁신의회입니다. 뭐래? 혁신의회. 혁신의회. 이 그러니까 혁신의회부터 한번 해보죠. 혁신의회는 한국 독립당으로 변화돼요. 한국 독립당 산하에 있었던 독립군 부대 이름이 뭐고? 한국 독립군이 되죠. 그러니까 한국 독립군은 북만주에서 활동을 했던 거네요. 그렇죠? 한국 독립군은 북만주에서.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국민부인데, 이 국민부는 이름이 뭘로 바뀌냐면 조선혁명당으로 바뀐다고 하세요. 근데 원래는 국민부 산하에 만들어진 건데 이름이 바뀌었다고 생각해도 돼요. 조선혁명당이 만들어지고 이 조선혁명당의 직할 부대가 조선혁명군이에요. 자, 그러면 한국 독립군과 조선혁명군이 활동하던 이 시기가 30년대 초반이 되거든요. 몇 년대 초반? 다시 한번 몇 년대 초반? 그러면 이제 이걸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얘네라고 하면 되죠. 이분들이 이제 활동할 때가 30년대 초반이에요. 30년대 초반. 30년대야. 30년대 이제 초반인데 이 30년대 초반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보세요. 여기가 만주죠. 이 만주가 31년에 만주 사변이라는 게 터져요. 그래서 일본군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를 통째로 일본이 먹어요. 그리고 32년에 여기다 만주국이라는 괴뢰 정부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결국 문제는 뭐냐면 중국이 어디를 잃어버린 거예요. 만주를 일본한테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중국 내에서도 이 만주 내에서도 이제 무슨 감정이 생기겠어요? 반일, 항일 감정이 생기겠죠. 그리고 이제 의식 있는 중국인들이 있으면 뭐도 만들어지겠어요? 항일 독립군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중국 항일 독립군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이제 중국 항일 독립군은 조선혁명군과 한국 독립군을 보면 이게 항일군으로만 보면 이게 한참 선배죠. 그렇잖아. 막 만들었어. 우리도 일본과 싸울 테야. 막 이러고 이제 만들었어. 보면 이 사람들은 막 엄청난 여기서부터 이 사람들이 2시간 전부터 그치? 활동을 했던 사람들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이때 만들어졌던 중국 항일군이 조선혁명군과 한국 독립군과 자연스럽게 연합을 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죠. 제가 얘기했죠? 적의 적은 나의 편이에요. 됐어요? 적의 적은 나의 편인 거야. 나는 일본을 싫어해? 근데 일본의 적이야? 그럼 얘는 내 편이야. 알겠어요? 그 30대 초반에 그 유명한 한중연합작전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뭐가? 근데 한중연합작전을 이해하려면 1931년에 무슨 사변을 이해해야 돼요? 만주사변을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정리해보면 만주사변이 터진 이후에 만주 지역 내 중국 항일군이 결성이 되겠죠. 그죠? 중국 항일군이 결성이 돼요. 이 과정에서 한중연합작전이 일어난다. 도울 선생 같지 않아요? 한중. 갑자기 막 너무 진지해진 것 같아서 막 분위기를 확 흐트러뜨리고 싶은데 어떻게 흐트러뜨릴지 모르겠어. 한중연합작전. 30년대 초 한중연합작전. 지도를 다시 그립니다. 자, 여기에 어떤 군대가 있어요? 조선 혁명군. 사령관 누구예요? 양세봉. 둘 중에 하나 찍는 건데. 조선. 이거 되게 헷갈려. 나중에 문제 풀 때. 양세봉이네. 맨날 이래. 조선혁명군이죠. 조선혁명군의 사령관은 양세봉입니다. 위쪽에 남만주 쪽에서는 누가 활동하셨죠? 한국 독립군들이 활동을 했고 지청천이죠. 한국 독립군의 사령관은 지청천입니다. 이 조선혁명군은 중국 항일군과 연합을 하는데 어떤 항일군과 연합을 하느냐? 이게 중국 의용군이라고 불리우는 항일군과 연합을 해요. 중국 무슨 군? 의용군. 중국 의용군이라고 불리는 항일군과 연합을 합니다. 그럼 이거를 이렇게 묶어서 보면, 그러면 이 조선혁명군과 중국 의용군이 연합을 해서 일본군과 싸웠던 전투들이 있겠죠. 그럼 그 전투들은 다 여기서 일어나는 거네. 그죠? 이게 영릉과 흥경성, 신계령 이런 전투들이에요. 이 앞쪽에 있는 건 다 지역명입니다. 얘네들이 했던 게 영릉과 흥경성, 신계령, 통화연 전투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신계령까지만 이렇게. 그러니까 이 영릉과 흥경성, 신계령이라는 이 지역은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다 요 남만주 쪽에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자꾸 남만주, 북만주 중간에 지도를 계속 그리는 이유는 또 문제 유형이 뭐가 있다는 얘기야. 지역을 물어보는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원 강사가 뭘 하면 이유가 있는 거야. 그거는. 알겠어요? 학원 강사가 지도를 계속 그린다. 그럼 머릿속에 공부하면서 이 지역 문제가 연락에 나오나 보구나. 그러면서 지도를 계속 그리면 돼. 응? 그리고 지도에다 이렇게 하는 거랑 남만주 이렇게 하는 거랑은 기억 저장 시간이 달라 좀. 그러니까 지도에다 그리는 게 중요하다고. 그럼 이쪽으로 한번 보죠. 한국 독립군도 그럼 누구랑 연합을 하겠죠? 중국 항일군 중에 누구와 어떤 군대 이름이 있을 거 아니야. 이쪽도. 이쪽이 바로 중국 호로군이에요.
장난 아니죠 이름이. 무섭잖아, 그죠? 호로군. 저희 어머님 생각나는데. 중국 호로군이요. 이게 원래 한자로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이런 뜻이거든요. 공산주의자들이니까 노동자를 보호하는 이런 뜻인데 아무튼 뭐 무서운 건 피할 수가 없어. 이름이 무서워. 중국 호로군. 이 중국 호로군과 한국 독립군이 연합을 해서 했던 전투는 당연히 어느 지역에 있어요? 이 지역에서 일어나겠죠. 북만주에서. 그렇죠? 이게 쌍성보, 사도하자, 대전자령, 동경성 전투. 앞 글자 따면 쌍사대동. 쌍사대동. 선생님 왜 앞 글자를 땁니까? 그건 따야 돼. 알겠어요? 쌍사대동. 쌍사대동. 쌍성보, 사도하자, 대전자령, 동경성 이런 전투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나중에 뭐 32년, 33년 이런 연도수 나오는데 그런 연도수에 집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이제 팁이야. 중석이가 수업 시간에 연도를 써줬다. 그럼 그 연도는 외우는 게 좋다는 얘기야. 근데 안 써주고 넘어갔다? 그럼 그건 안 외우는 게 공부하기 더 편리한 거야. 내 방에 가면 내가 내 수업 듣는 내 방에 가면 5개년치 기출 문제가 단원별로 사방에 싹 붙어 있어. 그러니까 맨날 그거 보고 와서 수업하는 거야. 그러니까 강사들 제가 얘기하죠. 기존에 듣던 강사들이 수업을 하는 거는 이게 내 일하는 과정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의 과정이지. 내가 이렇게 막 놀다가 수업해 네 이러고 와서 수업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연도 외우실 필요 없고 뭘로 압축해서 30년대 초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밑에다 다시 한번 여기다 이제 큰 화살표를 이렇게 치시고 30년대 그러니까 33년이 되면 한국군과 이제 중국군 사이에 이견이 발생해요. 근데 그 이견 중에서 이제 제일 많은 차이가 뭐였냐면 우리가 모든 게 다 똑같지만 승리를 하잖아요. 이게 다 승리한 전투들이에요. 승리를 하면 대부분 자신이 잘해서 이겼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그죠? 그러면 조선혁명군과 중국 의용군이 연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영릉가 전투에서 승리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조선혁명군은 자기들이 잘해서 이긴 거야. 그리고 또 중국 의용군은 자기들이 잘해서 이겼다고 생각하지. 이러다 보니까 노획물 있죠. 노획물. 전리품. 그러니까 이거 공격해서 이기면 전리품들 막 뺐잖아요. 소총도 뺐고 뭐 대포도 뺐고 옷도 뺐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걸 뺏는 과정에서 전리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둘끼리 싸워요 또.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많이 했으니까 우리가 좀 더 갖겠다. 우리가 더 많이 했는데 무슨 소리냐. 그럼 이제 싸우면서 이견이 계속 발생하고 충돌이 일어나면서 둘은 깨져요. 33년에 한중연합작전은 끝난다. 그러면 이 군대들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알아보죠. 조선혁명군은 자 보세요. 조선혁명군은 34년에 양세봉이 부하의 배신으로 피살당해요. 그리고 이제 김우석 장군이라는 사람이 이 조선혁명군을 계속 이끌어 가는데 양세봉 피살 이후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34년 양세봉 피살 이후 조선혁명군은 흐지부지 되었다. 뭐 김호석 장군한테는 좀 미안한데 전과가 없으니까 흐지부지 되었다 이러고 끝내면 돼요. 34년 양세봉이 부하의 배신으로 피살당. 이것도 이제 밀정이에요. 얘가 이제 쏴 죽인 거죠. 밀정 영화 봤죠? 그런 영화가 죽인 거야. 거기 송강호가 이중간첩이죠 사실. 그렇지 않아? 양면 테이프 아니야? 여기 다 붙어 있는 거 아니야? 왜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맞잖아. 간첩의 꽃은 이중간첩이야. 이건 손자병법에도 나와 있는 거야. 이중간첩을 잘 이용하는 나라가 이기는 거야. 전투에서. 본 수업 들어오면 전쟁사 할 때 이중간첩 얘기 해줄게요. 꼭 제 거 들어요. 이거 깨알 같은 PR은 해야 되거든 또. 응? 양세봉 피살 이후 흐지부지 된다. 그리고 이 한국 독립군을 좀 볼게요. 한국 독립군은 위로 좀 해볼게요. 한국 독립군은 좀 복잡한데 35년에 지청천이 중국 관내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중국 관내에서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을 할 텐데 이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동 중이라서 좀 뭔가 이 임시정부가 세력을 다시 이렇게 모으고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임정의 요청으로 지청천이 중국 관내로 이동을 합니다. 35년이 되면 지청천이 중국 관내로 이동을 해요. 중국 관내로 이동을 합니다. 이 지청천이 중국 관내로 이동한 이후에 중국 관내에서 지청천이 무슨 활동을 했는지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거는 이제 쉬는 시간 갖고 할 거예요. 왜냐면 중국 관내 쪽이잖아. 근데 제가 무장투쟁사 할 때는 중국 관내와 그러니까 만주하고 뭐를 잘 구분하라고 그랬어. 중국 관내하고 구분하라고 그랬지. 이건 중국 관내 할 때 다시 할 거예요. 그리고 38년, 39년, 그러니까 우리는 30년대 후반이라고 하는데 30년대 후반에 한국 독립군 세력 대부분이 중국 관내로 이동해요. 그래서 나중에 어디서 지청천과 이 한국 독립군 세력들이 만나냐면 바로 충칭에서 만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대인 한국 광복군이 돼요. 한국 광복군. 지청천은 한국 광복군의 사령관이 되죠. 중국 관내로 이동한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좀 봅시다. 시간이 너무 길게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일단 한중연합작전 끝까지 했어요. 끝. 한중연합작전이 끝났어. 시험 문제에서 만주지역 항일 무장투쟁사에서 가장 잘 나오는 건 뭐라고요? 한중연합작전을 물어보는 거야. 조선혁명군과 한국 독립군의 차이를 구분하고 있는가? 지청천과 양세봉을 구분하고 있는가? 이걸 제일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리고 또 이걸 한중연합작전을 이해하려면 만주사변 막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출제자들은 많이 물어봅니다.